요즘 60대, 70대 분들의 재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재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재혼이냐는 시선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자식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죠. 엄마 아빠가 왜 이러시나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지금 60대는 아직도 20년 이상 살아야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과 좋은 동반자와 함께 보내는 것,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젊은 사람들도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도 많아지고요. 시니어 재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황혼의 로맨스라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젊을 때의 재혼과는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더 중요하죠. 외모나 조건보다는 마음의 편안함과 가치관의 일치가 우선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 재혼에서 정말 중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한 로망이 아닌 현실적인 관점에서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한 재혼을 꿈꾸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을 때 결혼과 시니어 재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0대, 30대에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면 시니어 재혼은 이미 만들어진 삶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상대방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죠. 내가 이 사람을 더 좋게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버릇만 고치면, 이것만 바뀌면 하면서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미 60년, 70년을 살아온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젊을 때는 외모나 학벌, 직장 같은 조건들이 중요했습니다. 키가 몇 센티미터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연봉이 얼마인지가 판단 기준이었죠. 사회적 성공을 위한 파트너십의 의미가 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조건들의 중요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대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지, 서로의 가치관이 맞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인사를 나눌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저녁 식사를 함께 할 때 자연스러운지가 더 큰 기준이 되죠. 젊을 때는 열정과 로맨스가 관계의 중심이었다면 시니어 재혼에서는 동반자 의식과 의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슴 뛰는 설렘보다는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라서 든든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더 소중하죠. 또 하나 큰 차이는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많다고 생각했지만 시니어가 되면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다툼에 시간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싸우면서 살겠어요라는 마음이 생기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완벽함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100점짜리 배우자를 찾으려고 했다면 시니어가 되면 70점이어도 서로 맞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시니어 재혼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재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이 많아야 재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관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받으신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5년간 혼자 지내다가 재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상대방은 퇴직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73세 남성분이었어요. 김 할머니 자녀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엄마 집도 있고 예금도 있는데 왜 가게 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세요? 하지만 김 할머니가 그분을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은 돈을 쓸 때 김 할머니와 상의했고 무리하지 않는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나이에 사치할 것도 없고
자식들한테 폐해 끼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같았습니다. 반면 김 할머니가 이전에 만났던 다른 분은 경제적으로는 더 여유가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의 돈은 아끼면서 김 할머니 돈은 함부로 쓰려고 했거든요. 당신 집 팔아서 좀 더 큰 곳으로 이사하자거나 당신 예금으로 투자 한번 해보자는 식이었죠. 이런 경험을 통해 김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재산의 규모보다는 돈에 대한 철학이 맞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요. 시니어 재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서로의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할지, 의료비는 누가 부담할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특히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되 공동생활비만 함께 부담하는 방식을 택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의 반대도 줄이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쟁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도한 경제적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니어 재혼은 서로의 경제적 부담을 나누고 함께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시니어 재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실이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누구나 크고 작은 건강 이슈를 안고 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너무 이상적인 기대입니다. 이 나이에 완전히 건강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어떻게 함께 관리해 나갈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다면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고혈압이 있다면 약물 복용을 어떻게 도울지, 관절염이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혼 상대를 전담 간병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라는 기대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에게도 자신만의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혼 후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지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시니어 재혼을 위해서는 서로를 돌보되 과도한 부담은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도움은 서로 주고받되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서비스, 주간보호센터 같은 사회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거죠. 또한 건강관리에 대한 가치관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병원을 자주 가는 것을 선호하는데 다른 사람은 별일 아니면 병원 가지 말자는 식이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정기검진에 대한 생각, 건강식품 복용에 대한 의견, 운동습관 등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문제로 인해 서로에게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상대방에게 폐를 끼친다 또는 상대방이 아파서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파트너십은 서로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니어 재혼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반대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이 부모의 재혼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왜 이러시나요? 이제 와서 무슨 재혼이세요? 하면서 말입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의리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신다니 하는 마음이죠. 두 번째는 재산에 대한 걱정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세 번째는 체면 문제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친척들 앞에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박모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2세인 박 할아버지는 부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다가 재혼을 결심하셨어요. 하지만 두 아들과 딸이 모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 어머니 영정 앞에서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라며 감정적으로 반응했죠. 박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자녀들의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매일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어? 아버지가 아플 때 24시간 돌봐줄 수 있어? 아버지도 외롭고 혼자서는 힘든 일들이 많아. 좋은 분을 만나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자녀들과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원래 너희들 몫이야. 재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는 않을 거야.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또한 새로운 배우자가 될 분과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서로의 재산은 각자의 자녀에게 상속하기로 합의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도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보다 재혼 후에 더 건강해 보이고 밝아지신 모습을 보면서요. 자녀의 반대를 극복하는 핵심은 충분한 소통과 투명성입니다.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고 왜 재혼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녀들의 걱정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재산 문제는 법적 문서로 명확히 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자녀들과 만나게 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자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행복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시니어 재혼에서 의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격과 생활 패턴의 조화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맞춰가며 변화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굳어진 습관들이 많아집니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만나면 생활 리듬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산책을 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밤 12시까지 TV를 보다가 아침 9시에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12시에 점심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과 배고플 때 아무 때나 먹는 사람이 함께 살기는 쉽지 않죠. 청소에 대한 기준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청소기를 돌려야 마음이 편한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TV 시청 취향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만 보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은 드라마나 예능을 좋아한다면 매일 저녁이 전쟁터가 될 수 있어요. 또 그런 시시한 프로그램 보세요. 뉴스만 보면 우울해진다니까요 하면서 말입니다. 친구 관계에 대한 가치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수다 떨고 화투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이 들어서 그런 것 하지 말자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돈 쓰는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적으로 가계부를 쓰면서 이론까지 관리하는 사람과 대충 적당히 쓰는 사람이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차이점들이 모두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패턴을 미리 파악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존중해 주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완전히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핵심적인 부분에서만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명해요. 예를 들어 기상시간이 다르다면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조용히 하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너무 늦게까지 소음을 내지 않는 정도의 배려면 충분합니다. TV 취향이 다르다면 시간대를 나누거나 각자 방에서 보는 것도 방법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습관을 고쳐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쯤은 이해할 수 있다. 나와 다르지만 나쁘지 않다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이미 수십 년간 이어온 생활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사는 공간에서는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니어 재혼의 비결입니다. 시니어 재혼에는 젊을 때 결혼해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인생 경험이 주는 여유로움입니다. 이미 자녀 교육도 끝내고 사회적 성공에 대한 압박도 없어진 상태에서 오롯이 서로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승진은 언제 할까 같은 걱정들로 정신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그런 부담들이 사라지면서 진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재혼하신 이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분은 68세, 부인분은 65세인데 둘 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2년간 혼자 지내시다가 만나셨어요. 이 부부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입니다. 남편분은 평생 요리를 안 해봤는데 부인분과 함께 요리 클래스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부인분은 남편분과 함께 등산을 배우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뭘 배워도 부담이 없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은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함입니다. 젊을 때는 상대방의 전 연인 이야기만 나와도 질투하고 화를 냈지만 시니어가 되면 그런 감정적 소모가 거의 없어집니다. 당신도 힘든 시간을 보냈겠구나 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주는 관계가 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자녀 교육비도 필요 없으니까 부부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에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매주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가끔 영화 보러 가고 근처 온천에 1박 2일 여행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시니어 재혼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이런 장점들을 알고 나면 시니어 재혼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찾는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재혼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보는 것이 필요해요. 화가 났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아플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지켜보세요. 두 번째는 서로의 가족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녀들과 어떤 관계인지, 형제자매들과는 어떤 사이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가 복잡하거나 갈등이 많다면 재혼 후에도 그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세 번째는 건강 상태에 대한 솔직한 대화입니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복용 중인 약물, 정기 검진 결과 등을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숨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경제적 상황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재산, 부채, 월 수입, 생활비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충 넉넉해요, 그럭저럭 살만해요 같은 애매한 표현으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점검입니다. 종교, 정치적 성향, 음주 흡연 여부, 생활 패턴 등 일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아플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와 함께 있을 때 중 어느 쪽이 더 편안한지 솔직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로우니까 누구든 좋다는 생각으로 재혼하면 나중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다고 후회할 수 있어요. 진짜 이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은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모든 사항들을 체크했을 때 문제 없다면 그때 재혼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시니어 재혼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모 할아버지와 윤모 할머니는 각각 70세, 67세에 재혼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4년간 혼자 지내시다가 경로당에서 만나셨어요. 이 부부의 성공 비결은 명확한 원칙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기, 각자의 취미 존중하기, 아플 때만 돌봐주기라는 세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강 할아버지는 매주 화요일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가고 윤 할머니는 목요일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합니다.
서로 왜 그런데 가냐고 묻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보장해주죠. 또 다른 성공 사례는 재혼 전에 자녀들과 충분히 소통한 경우입니다. 정모 할머니는 재혼 결정 후 6개월 동안 매주 자녀들과 만나서 상대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소개하기도 하고 재산 분할 계획도 문서로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자녀들도 할머니의 진정성을 느끼고 결국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공한 시니어 재혼의 가장 큰 교훈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70% 정도 맞으면 충분하고 나머지 30%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공한 부부들은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 재혼은 젊을 때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늙어갈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시니어 재혼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시니어 재혼의 특성부터 경제적 조건, 건강 문제, 자녀 반대 극복, 생활 패턴 조화까지 현실적인 조건들을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60대든 70대든 혼자보다는 좋은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죠. 경제적 조건,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생활 패턴 등 현실적인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을 체크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시니어 재혼은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혼자 지내는 외로움, 아플 때의 막막함,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을 생각해보세요. 좋은 동반자와 함께라면 이 모든 것들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입니다. 자녀들이 반대한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마음이 편해지는 법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시니어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 용기를 응원하며 모든 분들이 행복한 황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